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한 시청, 오늘 영상 전에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가 좀 재밌어요. 제가 이 기사도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사인데, BNY 멜론 은행이 굉장히 리플을 사랑하는, 리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기관 암호 보관 서비스 출시를 했다. 멜론 은행은 2007년 뉴욕 은행과 병합을 해서 그 병합 결과로 나온 그런 은행이고요. 뉴욕 은행이 1784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국적 은행이며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에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처음으로 선택된 코인 두 개는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1세대 그리고 제2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기사를 왜 기다렸냐, 이 멜론이란 이 은행이 XRP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BNY 멜론 은행은 글로벌 디지털 보관 공간에 진입한 최초의 은행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대기업이 은행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멜론 은행은 작년에 디지털 자산 사용자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미 기존의 현대금융과 블록체인 디파이 금융의 자산과 디지털의 상호 운영성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무려 238년이나 된 이 은행은 미국을 스타트로 전 세계로 그 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제 뭐 돈이 된다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겠죠. 스타트는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스타트를 하지만 다른 토큰화된 기존 및 디지털 자산이 가까운 미래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XRP 리플의 재상장 시그널이 점점 포착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멜론이라는 은행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손을 댄다면 결국 또 XRP 리플도 결국 손을 대게 될 겁니다. 아마 SEC 소송만 정리가 된다면 가장 먼저 런칭을 하게 될 코인이 XRP 리플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가 2월 25일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 멜론과 XRP 리플의 관계를 알려면 다시 조금 과거로 가봐야 되겠죠. 또 제가 갖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용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데이터는 결국 우리에게 꽤 괜찮은 힌트를 항상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역시 해야 될 일은 그 힌트들을 잘 짜 맞춰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현재의 기사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될까, 이런 걸 잘 구독자 여러분들께 잘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게 뭐 제가 그냥 단순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가 작년 7월 기사예요. 그레이스케일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 암호화폐 투자 회사죠. 그레이스케일이 선택을 하게 되는 암호화폐는 결국 인류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 암호화폐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쉽게 투자 상품 안에 아무 암호화폐나 집어넣지 않는 그렇게 깐깐한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BNY 멜론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이게 작년 7월 기사죠.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 BNY 멜론을 그레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선정을 했다. 끼리끼리 논다. 있는 놈들끼리만 논다. 돈 되는 놈들끼리만 뭉친다.
우크라이나 사태든 바이든의 행정명령이든 비트코인을 밴시키려는 움직임이든 어쨌든 이제 금융 생태계의 한 축이 돼버린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은 점점 발전을 했으면 했지 이제 후퇴는 없다. 퇴보는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리플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을 하지만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다는 거. 그레이스케일은 어쨌든 미국의 부호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들만의 자산 상품화해서 뚝딱뚝딱을 잘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NY 멜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오랜 명성을 얻었으며 성장하는 디지털 통화 자산 클래스를 전담하는 최초 팀 중 하나를 설립을 했다. 제가 이전 데이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 자산 클래스를 전담하는 최초의 은행 BNY 멜론이 그레이스케일의 동급 최고의 서비스 제공업체 그룹에 합류하여 원활하고 업계 최고의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한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과 그리고 BNY 멜론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리플과 멜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플 사이트에 가도 그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 기사고 2016년 11월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BNY 멜론 지불의 재발명을 했다. 점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틀이 조금씩 보이죠.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거래소에 재상장을 한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의 XRP 리플이 다시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그레이스케일은 BNY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2016년 리플은 이미 BNY 멜론과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2016년 하면 또 여러분들 떠오르는 기사가 있죠. MIT 공대와 XRP. 그리고 올해 MIT 공대에서 발표를 한 미국의 CBDC. 자,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틀을 맞추다 보니까 제 생각은 임박했다. 이제 곧 뭔가 나올 것 같다. 폭발을 할 것 같다. 그들의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것 같다. 이제 이게 음모론이든 뭐든 뭔가 쇼부가 날 것 같다. 현대화 시대의 지불 재창조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업인 BNY 멜론은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위험, 종단 간 비용, 적시성, 고객 경험 및 투명성 모든 단계에서 정보 관리와 같은 현재 지불 인프라의 문제를 지적을 했다. BNY 멜론은 페이먼트를 재창조하면서 협업을 조언을 합니다. 그들의 틀은 이미 맞춰졌고 결국 그 틀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예측과 꿈같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BNY 멜론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제가 저장을 해놨던 데이터를 또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움직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더 즐기시고 지금 가격을 약간 비꼬듯이 봐야 됩니다. 2016년에 BNY 멜론과의 협업, 그리고 MIT 공대와의 협업, 그리고 올해 드디어 미국이 CBDC에 관한 연구를 뭔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간은 어쨌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MIT 공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NY 멜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ISO 20022 채택과 그리고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리플은 2030년도까지 탄소 제로화를 시키겠다. 아예 그냥
친환경 코인으로 거듭나겠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리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리플이 만든 오픈소스 플랫폼 안에 그들의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그들 또한 친환경 코인이 될 수 있다. 탄소 제로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 전 세계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살기 좋은 지구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뭔가 노력들을 해야 된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정말 깨끗한 한 놈을 찾기 위함이다. 명확성을 갖는 전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XRP가 될 것이다. 결국 미 정부는 XRP에게 그 권한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XRP가 지불의 수단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NFT까지 섭렵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지불, 결제, 처리 속도, 확장성, 수수료,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 이 시스템만 장착이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일을 하겠다는 블록체인들이 있죠. 암호화폐들이 있죠. 그들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XRP 혼자. 지금 이거 하겠다고 블록체인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상장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와 XRP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결국 거래소에 상장된 많은 코인들이 그닥 쓸모가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인류를 구동시키기 위한 블록체인은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와 지불, 결제, 그리고 NFT, 이 정도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정부든 기관이든 기업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은행은 기존의 신뢰와 관계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솔루션 제공 업체는 은행이 고객을 위해 경쟁하고 내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의 산업체로 협력을 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글로벌 결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이야기는 결국 CBDC를 지칭을 하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글로벌 결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 기사는 2016년도에 나온 기사이다. 결국 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미 연준, 미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에서들까지, MIT 공대, BNI 멜론, 그리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대규모 플랫폼 유통회사들까지, 우버, 아마존, 비자, 마스터, 점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제가 생각을 하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상상들이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월요일입니다.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결국 따뜻한 봄이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